현대차가 러시아에 세운 공장 헐값에 넘기고도 다시 못 사올 위기에 처했습니다. 26년 1월,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바이백 옵션 만료 시점인데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4년 전 급하게 내린 결정이 지금 현대차를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되찾지 못하면 연간 200만 대 규모의 러시아 시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건데 그 자리는 이미 중국 업체들이 꽉 채우고 있어요. 오늘은 현대차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몰렸는지, 그리고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전 세계가 러시아를 향해 전범 국가와는 거래 안 한다며 등을 돌렸잖아요.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케아, 우리가 아는 글로벌 기업들이 죄다 짐을 싸서 나갔죠. 그런데 현대차 입장은 좀 달랐을 겁니다. 햄버거 가게는 셔터 내리고 레시피만 들고 나오면 그만이지만 수조 원을 들여서 땅 파고 기둥 세운 자동차 공장은 가방에 넣어서 들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공장 가동도 잠시 멈추고 직원들 월급까지 챙겨주면서 눈치를 봤는데 러시아 정부가 기다려주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푸틴 정부는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딱 찍더니 대놓고 협박을 시작한 겁니다. 공장 안 돌릴 거면 내놓고 나가라? 안 그러면 우리가 법 바꿔서 강제로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남의 재산을, 그것도 자기네 나라 경제 살려주던 은인 같은 기업의 공장을 공산당식으로 뺏겠다는 거잖아요. 현대차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뺏기느냐 아니면 헐값에라도 넘기는 척하고 명분이라도 챙기느냐였죠. 결국 현대차는 피눈물을 머금고 2022년 9월 정말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상트페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차 공장 지분 100%를 러시아 현지 업체인 아트파이낸스라는 곳에 넘기기로 한 건데요. 여기서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허탈이 나오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매각 가격입니다. 처음엔 무기 지원이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경제 제재를 택했습니다. 러시아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을 차단한 거죠. 이게 현대차에게는 치명타였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든요. 자동차는 2,000개가 넘는 부품으로 만들어지는데 단 하나라도 없으면 완성차를 못 만들잖아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폭스바겐, 도요타, 닛산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어요. 이 공장이 어떤 곳입니까? 연간 23만 대를 생산할 수 있고 최첨단 로봇 수천 대가 춤을 추는 곳이에요. 현대차가 10년 넘게 공들여 키운 자산 가치만 최소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거대한 자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계약서에 찍힌 최종 금액은 단돈 1만 루블이었습니다.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14만 5천 원, 우리 돈으로 15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소고기 한번 배불리 사 먹으면 끝날 돈으로 러시아는 세계적인 자동차 공장의 주인이 된 겁니다. 대신 26년 2월까지 공장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어요. 당시만 해도 전쟁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이건 명백한 M&A 인수합병이 아닙니다. 합법을 가장한 국가 차원의 날강도짓이며 자본주의 시장의 신뢰를 짓밟은 폭력이에요. 러시아 정부와 언론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마치 전쟁터에서 전리품이라도 챙긴 것처럼 아주 의기양양했거든요. 당시 러시아 부총리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 공장을 즉시 재가동할 것이다. 현대차가 두고 간 설비와 기술은 이제 모두 우리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여전히 싸우고 있고 서방의 제재는 계속되고 있어요. 현대차는 지금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바이백 옵션은 이번 달에 만료되는데 공장을 다시 사들인다 해도 제재 때문에 생산을 재개할 수가 없거든요. 부품을 구할 수 없으니까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요타는 아예 바이백 옵션 자체를 넣지 않았습니다. 르노와 닛산은 옵션을 넣었지만 기한을 27년에서 29년 사이로 여유 있게 잡았어요. 그런데 현대차는 26년 2월로 설정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낙관적으로 판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짧게 잡은 거죠. 불과 몇 년 차이인데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공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무제표에서야 이미 처리했을 수 있지만 문제는 공장 하나가 아니거든요. 러시아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거점을 잃는 겁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다는 건 단순히 건물을 올린 게 아니에요.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부품 공급망, 밸류체인 전체를 다시 구축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이건 현대차에게 또 하나의 경영 실수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전쟁 초기에는 시장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시장이 다시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24년 기준으로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전년 대비 40%나 성장했다는 겁니다. 판매량이 183만 대를 넘어섰는데 이건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큰 규모예요. 서방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빠져나간 이 시장을 누가 차지했을까요? 러시아 자국 기업들과 중국 업체들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었고 중국 업체들은 자체품 공급망을 활용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무력 침공과 야만적인 전쟁으로 현대차는 피해를 입었는데 그 수혜는 고스란히 중국 업체들이 가져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 이전에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에서 2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200만 대에 육박하는 시장에서 5대 중 1대가 현대차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현대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 투자한 금액은 막대했습니다. 설비와 인력,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구축한 공급망까지 생각하면 손실액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래입니다. 설령 전쟁이 끝나고 제재가 풀린다 해도 현대차가 다시 러시아 시장에서 예전 같은 위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중국 업체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거든요. 소비자들은 이미 중국 차에 익숙해졌을 겁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생겼을 거예요. 한번 시장을 잃으면 다시 되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현대차는 세계 3위 자동차 업체로 성장했지만 러시아라는 중요한 시장을 잃어버린 건 분명한 타격입니다. 바이백 옵션 만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지금 현대차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공장을 되찾는다 해도 당장 생산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포기한다면 러시아 시장 재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고 그 피해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에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년 2월로 설정된 바이백 옵션 기한,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던 건지도 모릅니다. 몇 년만 더 여유를 뒀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다른 업체들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현대차의 판단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러시아 시장의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어요. 중국 업체들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러시아 정부도 자국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현대차가 다시 들어갈 여지는 줄어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차들이 러시아 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을 테니까요. 전쟁이 남긴 상처는 깊습니다.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죠.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문제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에게 있어서 이런 손실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시장 점유율,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모두 영향을 받으니까요. 앞으로 현대차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백 옵션을 포기하고 새로운 전략을 찾을 수도 있고 혹시 모를 반전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제재는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문제도 그중 하나인 거죠. 글로벌 기업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년 1월, 바로 이번 달이 바이백 옵션의 마지막 기한입니다. 현대차는 곧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겁니다. 공장을 되찾을 수도 없고 포기하기도 아까운 상황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전쟁이 기업에게 남긴 깊은 상처입니다.